이번에는 전라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박성호 작가님께 좀 전라권의 호남 지역의 휴가지 좀 추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순천에 있는 송광사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순천. 네. 예. 사실 많은 곳을 중에서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순천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물과 산의 절경이 기이하다고 극찬받는 곳이기도 해요. 저는 그중에서도 이 조계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조계산의 양대 거찰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이 송광사는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3대 사찰 중에 하나인 승보사찰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의 승려들, 대승려들이 이곳에서 이제 배출이 되었는데요. 네. 거기 그래서 실제로 가시면은 이 마당에 굉장히 큰 밥통이 이렇게 나룻배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밥들을 이제 승려들 공양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만큼 과거에 이곳이 얼마나 거대했던 곳인지 알 수 있는 매력이 있고요. 네네. 또 제가 이곳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이곳이 바로 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을 촬영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영화 촬영지예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곳을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이 중국인 설의 탕웨이 배우님이시죠. 그 배우님이랑 이 형사 해준 박해일 배우님이 이 가을비 내리는 처마 밑에서 이 비를 맞으면서 서로에게 립밤을 발라주고 또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그 모습으로 이 송광사의 낭만적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송광사를 가시기 전에 이 헤어질 결심을 또 시청하고 가시면은 굉장히 또 낭만적인 여행을 훨씬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힐링도 힐링이지만 또 낭만파십니다. 이렇게 낭만적인 지역도 한번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충주매님, 네. 영화나 드라마 이 촬영지가 실질적으로 지역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필요 없다고 봐야죠. 필요 없다. 사실 이제 예.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저희가 후원이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이 헤어질 결심이나 모래시계 같은 건 이제 아주 잘 된 하나의 케이스고 사실 네. 대부분은 잊혀집니다. 여러분들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네. 걸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전국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일시적인 효과고 게다가 뭐 보장되지 않는 효과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한때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관리가 안 돼서 좀 폐허같이 변해버린 곳들도 많은데 전국의 그 실망스럽고 아쉬운 곳들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 돈도 들어가고 인력도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이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보수, 나중에 다시 공사도 해야 되죠. 지키고 있어야 되죠. 뭐 받아야 되죠. 뭐 치워야 되죠. 다 그게 사실은 돈이거든요. 돈과 예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많이 유치하는 게 과연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지만은 아쉽게 잘 안 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뭐가 문제던가요? 어떤 어려움이 좀 해결되지가 않던가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중원 종합 레저 타운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주 호호 주변에 리조트를 만드는 사업인데 사실 이제 뭐 사기업하고 다 접촉이 돼서 뭐 진행을 하면 돼요.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인허가가 안 나요. 허가가 안 나는 거구나. 시에서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산림 경사도가 어떻고 뭐 비오톱이 어떻고 환경 영향 평가가 30년 전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규제에 막혀 있다 보니까 충주 같은 경우는 뭐 충주호를 만들어 놔서 물은 공급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정작 전혀 개발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의지가 있고 다 있어도 뭐 인허가 때문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개발이. 이 뭐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공무원들 아주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이런 말씀들 잘 귀 기울이셔서 인허가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박성호 작가님 그 숨은 전라권의 보석 같은 여행지 한 곳만 더 소개해 주실래요? 한 곳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저는 여수에 있는 개도라는 섬을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도요? 네. 개도는 여수의 세 번째로 큰 섬인데요. 저는 여수 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여기가 또 백패킹하는 이 캠핑족 사람들한테는 이 백패킹 성지로 또 꼽히는 곳이에요. 지금 나오는 사진이 직접 다녀오신 네, 사진인가 맞습니다. 보네요. 제가 작년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가 이 캠핑을 하기 좋은 이유가요. 저기 너럭바위, 그러니까 평평한 바위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어요, 해안가에. 그래서 이게 그냥 누워 있으면은 또 낮에는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돌침대에 누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누워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자연의 돌침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런 오색찬란한 바다를 또 보면서 캠핑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또 개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도의 이런 해수욕장 청석포 일대에 가시면은 별이 5개 급의 천연 자연 돌침대를 또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패킹이 근데 처음이신 분들, 저도 아직 못 해봤거든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 싶어요. 뭐 살 것들도 많을 것 같고 좀 겁도 나요. 네, 많습니다. 백패킹이 말 그대로 이 백, 가방에다가 캠핑용품을 짊어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걸 백패킹이라고 하는데요. 네. 캠핑을 만약 처음 하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대비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사실 예측하시겠지만 이 백패킹이라는 게 사실 고생과 한 끗 차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가기 전에 지쳐요. 그쵸, 가기 전부터 지치고 네. 가서도 이 무게 때문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뭐 물이라든지 그런 비상식량 같은 것만 잘 준비해 가시면은 오히려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충 돌아가는 패턴을 아실 것 같은데 소장님 이제 또 맛집을 여쭤봐야 됩니다. 전라도 하면은 정말 이 진수성찬 뭐 18첩 밥상에 뭐 많잖아요. 맛의 고장이라고 불리는데 참 무엇을 맛보면 좋을까 싶습니다. 일단 걱정이 없죠. 예. 어디를 가나 기본 이상은 하고요. 일단 나는 게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제 다도해가 있고 갯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과 그러니까 평야와 그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온갖 물산들이 그 밥상을 이루는 어떤 요소가 되는데 또 계절성을 지금 이제 시의성을 좀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여름철에 맛보기 좋은 쪽으로 이제 보자면 장흥군이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군에 가시면 네. 갯장어가 있어요. 갯장어요. 예, 갯장어를 이제 우리 샤브샤브로 네네네. 찰방찰방 이제 뜨거운 육수에 칼집 이렇게 내가지고. 예, 살짝 담갔다가 빼면 국화처럼 피어오릅니다. 칼집을 하도 이제 정교하게 세밀하게 내서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유자를 이제 뿌린 간장에 딱 찍어서 딱 드시면 여름철에 어떤 이제 땀을 흘리고 뭐 무더위 이런 거 모든 걸 한 방에 이겨낼 수 있는 네. 보양식이기도 하고요. 식도락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제철 요리가 되겠습니다. 장의 갯장어. 네. 지금 배 안 고팠는데 배고픕니다. 그리고 이제 민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민어는 이제 목포 쪽에 아예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네. 목포 여기 근처에 민어 거리가 있는데 민어 되게 귀한 음식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면서 네네. 좀 이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민어는 일단 이제 회로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어 전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민어전. 예, 뭐 남들은 그 아까운 걸 왜 전으로 하냐고 그러는데 그 전 한번 드셔보시면 이걸 왜 전으로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어 불에 네. 민어 껍질 하나 버릴 게 없는 민어탕까지 그냥 아예 여름철 별미로 딱 좋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바로 민어가 되겠습니다. 민어전 아직 저는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꼭 한번 먹어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경상도로도 가보겠습니다. 박성호 작가님 지금 네. 수많은 곳 중에 만약에 박성호 작가님이 이번 휴가를 내가 경상도로 간다 그러면은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경상도에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요. 제가 작년에도 다녀왔던 곳인데 이 대구에서 현풍읍이 있거든요. 현풍. 네, 거기서 낙동강을 따라서 한참 가다 보면은 도동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동서원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도산서원이나 소수서원처럼 여기도 일종의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립 기숙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도동서원이 제가 다녔던 서원 중에서 아름답기로는 뭐 제일 빼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도동서원 앞에 굉장히 거대한 은행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어요. 네. 그게 무려 수령이 400년이 지난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낙동강의 정취와 이 도동서원의 분위기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굉장히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안성맞춤입니다. 경상도 소개를 쭉 들어보고 계시는데 혹시 네. 우리 김선태 주무관께서도 혹시 경상도에 숨겨진 뭐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숨겨진 곳은 아니고 예. 제가 좀 자주 가는 곳은 이제 예천, 예천이요. 네, 예. 예천이나 뭐 문경 쪽. 예천은 왜 자주 가세요? 문경은 이제 문경세제 때문에 좀 많이 가고요. 충주에서 멀지 않아서. 네네. 그리고 예천은 제가 무슨 퐁퐁다리라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돌아 나가는 네. 그 마을을 뭐라고 하더라? 하회신가요? 하회는 아니고 예. 해령포.
네, 회령포 회령, 뭐 그쪽인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을 좀 자주 갑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역시 모든 것을 충주와 연관지어서 충주와 가깝기 때문에 가는 아, 역시 네네. 대단한 홍보맨이십니다. 이제 또 맛을 살펴봐야 됩니다. 경상도에 가면은 뭘 먹어야 될까요? 경상도는 일단 소고기 문화가 좀 발달을 했습니다. 소고기요? 예, 유교에서는 소고기를 먹는 것이 그냥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례를 많이 지냈기 때문에 네네. 예, 소고기를 특별히 허가를 했었어요. 예전에 소는 원래 도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쵸. 경운기다. 경운기를 어떻게 먹냐 그랬었는데 이쪽은 서원들이나 향료가 많잖아요. 제례 때문에 그 소를 이제 잡아서 그걸 이제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경운기를 어떻게 먹느냐는 말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농자 천하 지대본. 대본인데 그래서 그런 소고기를 가지고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대구에 가면 찜갈비가 있습니다. 대구 찜갈비요. 그 아주 맵고 알싸하고 마늘과 이제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서 딱 드시면 땀이 바로 삐질삐질 나는. 대신 그걸 드시고 나면 여름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떠올리니까 지금 콧잔등에 땀 나는 것 같아요. 찜갈비. 네, 찜갈비 골목이 동인동 쪽에 형성돼 있고 동인동. 네, 여기서 맨 마지막에 밥을 비벼 먹는 게 또 별미예요. 그거 안 하시고 하시는 예, 분들 안 계세요. 하시고. 예의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주변 친구분들 중에 막 세개 비비자 그랬더니 너무 많아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숟가락을 눕힙니다. 그래서 충분히 밥을 비벼 드실 것까지 감안을 하시고 주문을 하셔야 되고요. 찜갈비. 예,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냥 갈비살이나 영주, 경주, 상주 이쪽에는 굉장히 소고기가 이제 구이가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좀 덥다 싶으시면 부산 쪽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네, 부산. 아무래도 해물 요리가 좀 발달을 그렇죠. 했는데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 동네에는 없는 요리, 낯선 요리. 뭔가요? 예, 말미잘탕이 있습니다. 말미잘 먹기도 하나요? 우리가 보통 누구 보면서 말미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삼, 멍게, 말미잘이 원래 한 세트인데 해삼과 멍게는 잘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미잘도 사실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바로 부산 기장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 꼬득꼬득한 이 식감이 이제 주로 이제 얼큰한 매운탕으로 끓이는데 그래요? 예, 이 탕에 이제 썰어놓은 말미잘을 한 숟가락 딱 드시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숙한 맛인데 그리고 생긴 거나 이제 이름을 들어보면 굉장히 낯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문턱은 높지 않습니다. 예, 다만 말미잘을 드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 공포를 견뎌내시면 또 새로운 세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말미잘. 여러분들 이제 말미잘은 부산 기장에 가셔서 한번 꼭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하셨습니다. 관광 명소들도 참 좋은데 힐링, 우리가 자연과 벗삼아서 이제 한적한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이제 복잡한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이렇게 깊은 산골 이런 곳에 좀 숨겨진 곳은 없을까? 박성호 작가님. 그런 좀 자연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생태 마을로는요, 이 경북 영양군에 있는 대티골 마을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영양군의 대티골 마을. 네, 맞습니다. 대티골은 이제 경북 영양군의 일원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인데요. 여기는 원래 과거에는 주민들이 산에서 뜯은 나물이나 뭐 마늘 같은 걸로 이제 근근히 생활을 좀 이어오던 곳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가지고 이 주민들이 합심해서 산마늘 키우기 시작했고요. 이 산마늘이 명이나물이잖아요. 네. 이제 고깃집 가면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또 2009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서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황토 구들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개의 농가가 그 구들방을 하나씩 이제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거기 가시면은 직접 예약을 해서 구들방에서 이제 뭐 아궁이에다가 불 때가다가 음식도 해 먹고 그런 식으로 산속에서의 시간을 좀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정양군의 경북에 있는 대티골 마을에 또 황토 구들방 같은 것도 있고 이게 굉장히 좀 지역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시면서 좀 어떠세요? 충주에서도 그런 비슷한 뭐 사례가 있을까요? 산골에 아주 한적한 곳 중에? 저희 농촌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긴들 마을도 있고요. 그 여러 어떤 농촌 마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지자체는 숟가락을 뜨는 거죠. 원래 잘 됐던 거예요. 차려진 밥상에. 잘 된 거에 이제 더 잘 되게 하려고 이제 주차장 놓고 네. 이런 지원 사업도 받아서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여름 휴가자면은 뭐 이것을 빼놓을 수 없죠.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뭐 계곡도 있고 뭐 산골에 아주 시원한 곳도 많고 한데 구석구석 아주 별이 또 쏟아지는 그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 상파에서 여러 번 소개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특별히 좀 가는 길이 불편하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지만 그래도 여기 한번 가보시라 하는 곳 박성호 작가님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반대기가 이제 사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안반대기 강릉이에요. 거기도 너무 좋았고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하고 싶은 좀 숨겨져 있는 마을은요. 이 강원도 화천의 비수구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 제가 군 생활을 화천에서 해서 비수구미 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 알고 있나요? 네,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맞춰드릴게요. 예. 이 비수구미 마을은요, 굉장히 낭만적인 게 여기도 육지 속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육지였는데 거기 이제 화천댐이랑 파로가 생기면서 이제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진 곳이죠. 숨을 대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트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트레킹을 해서 한 6km 정도 돌아야 이 섬에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좀 외지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주민들이 산나물과 된장, 뭐 직접 지은 청국장으로 또 맛있는 이렇게 집에서 밥을 차려주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즐기면서 또 이 산속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여기 가장 좋은 거는 겨울에 가시면은 이제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얼어서 길이 생기죠. 그렇죠. 이 호수가 얼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호숫가에서 뭐 얼음 썰매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면서 훨씬 더 자체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수구미 마을 근처에 또 요새는 캠핑장도 많이 마련됐고요. 또 근처에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은 수달박물관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뭐 화천 홍보대사네요. 강원도 뭐 청정 자연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곳. 자, 또 놀았으니 먹어야죠. 강원도 하면은 이거 안 먹고 오면 섭섭해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 강원도는 구황작물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는 한 끼를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네. 먹었던 건데 지금은 별미 중에 별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자전, 특히 여름 감자가 맛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또 가면 감자잖아요. 네. 그래서 감자전, 심지어 감자를 밥 대신 쌈에다 싸 먹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강원도 원주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쌈에 싸 먹으면 이게 또 별미예요. 네, 그래서 밥이 모자라서 먹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별미로 즐길 수가 있고요. 당연히 감자떡, 뭐 다양한 뭐 메밀, 뭐 이런 요리들이 있고 네. 특히 이제 막국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시원하게. 그 말씀 안 해서 섭섭할 뻔했어요. 막국수 꼭 먹어야 됩니다. 예, 막국수는 이제 드실 때 글자 그대로 막국수예요. 막 만들어서 바로 장을 넣고 그냥 드시다가 차가운 육수를 부어서 저 이제 비빔과 물을 같이 드시는 방법 추천해드리고요. 메밀 함량이 좀 많은 곳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제 풋풋한 메밀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막국수 먹을 때 설탕을 넣어야 되느냐, 뭐 네. 식초를 넣어야 되느냐, 네. 소금 뿌려 먹는 분도 계시고요. 막국수 어떻게 먹어야 돼요? 다 넣죠. 다 넣어요? 예, 이게 다 넣으면 각각의 맛을 또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막국수만 드시면 약간 출출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헛헛하기 전에 드시기 딱 좋은 게 바로 이제 그 닭갈비죠. 닭갈비, 저 이거 되게 궁금했던 게 왜 강원도에 닭갈비가 유명할까 싶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굉장히 우리 한식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건 갈비였습니다. 당연히 소갈비였고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게 이제 돼지갈비인데 그래서 갈비라 하면 그냥 소갈비를 뜻하고요. 그렇죠. 돼지갈비는 일부 앞에 돼지를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마저도 비싸서 못 먹는 지역들. 여기서는 이제 아무래도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이 많은 곳. 그러니까 이제 춘천 같은 곳에 학교가 많고 그렇죠. 그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갈비를 사 먹을 돈은 당연히 없고 돼지갈비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내가 닭을 먹지만 이거 갈비라 부르자. 네. 예, 비슷한 예로 부산에 고갈비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비가 뭐 이것저것 고구마, 떡, 뭐 양배추 다양한 걸 넣어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요리가 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강원도에 군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휴가 나와서 아니면 외출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고기 요리 중에 마땅한 게 바로 닭갈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하. 닭갈비가 굉장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가시면은 감자전, 또 막국수, 닭갈비까지 추천하는 음식이었습니다.